우리나라 쓰레기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52만 톤 정도인데요.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44%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3년 사이에 30%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와. 쓰레기 발생량 증가 속도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매립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매립지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면 이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거죠. 네. 요즘 또 뭐 환경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생산이나 소비, 배출 등 각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물건을 잘못 만들면은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의 모든 출발점은 생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면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물건을 만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거죠. 많은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소장님이 출연하신 영상이나 인터뷰를 보니까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지금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헷갈려하거나 의외로 잘 모르는 사실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버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무조건 많이 버리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기준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일단 뭐 당장 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할 때도 생수 음료 투명 페트병만 대상이거든요. 식용유병이나 샴푸, 화장품, 뭐 올리고당병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다고 하더라도 투명 페트병으로 배출하면 안 되고 플라스틱유로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계란판이라든지 아니면 과일을 담았던 그 페트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도 투명 페트병으로 버리면 안 되고 플라스틱유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기준에서도 사람들이 혼란이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활용이 되는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부피가 작으면은 선별이 어려워서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 빨대라든지 작은 일회용 숟가락이라든지 아니면 인공 눈물이라든지 아니면 볼펜 같은 것들은 재활용이 되는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분리배출하면은 선별이 어려워서 재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그냥 분리배출하시면 되는데 쓰레기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소비자분들이 좀 많이 놀라시는 게 그 양파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양파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닐로 분리배출하면 되는데 쓰레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데 분리배출하는 경우, 그냥 분리배출하면 되는데 그냥 쓰레기로 알고 잘못 배출하는 경우. 이 영상에서 방금 보신 것들 보면 그 배달 용기 같은 경우에도 음식을 담았기 때문에 국물 자국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원칙적으로는 국물 자국이 아예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그 PP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사실은 국물 자국이 조금 남아 있더라도 그냥 분리 배출하시면 현재 재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국물 자국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분리배출 결벽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오히려 분리배출의 양을 줄이는 측면에서 보면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은 조금 또 네.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많고요. 양파망이 비닐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투명 페트병하고 플라스틱도 잘 구분을 하고 인지를 네. 하고 분리배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꿔야 될 정책이라던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생산 단계에서 그 재사용, 재활용이 잘 되는 구조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 단계에
제품의 설계 기준과 관련된 좀 강력한 강화가 필요하고요.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아예 좀 사용 자체를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의 그 규제 강화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강화 그리고 소비 단계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좀 자발적인 실천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들 이런 소비자 개인들의 실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과 소비 각 단계별로 각자가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누구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거죠. 네, 정말 저희도 꼭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자면요. 지금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시민분들이 좀 많은 무력감 같은 것들을 토로를 하세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잘한다고 해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실천은 분명히 세상을 바꾸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즐겁게 서로 이웃들과 힘을 합쳐서 작은 실천들을 해 나가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또 더 깨끗한 세상을 네, 만들어 갈 수 맞죠. 있는 거니까요. 사실 환경 보호라는 게 조금은 막막하고 어렵게 네.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소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더 용기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도 잘 버려야지 자연 순환이 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